부모란 역할은 사실 자식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임시보호자입니다. 자식이 법적으로 성인이 될 때까지, 이 사회인으로서 자기 몫을 하게 될 때까지 자식을 키워주고 서포트해주고 독립할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임시보호자인 거예요. 왜 임시보호자라는 표현을 썼냐면 영원히 자식을 책임질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자식의 행복과 자식의 인생을 평생 책임지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자식의 인생에서 최소한의 스타트 지점만 보살펴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좋은 부모가 되는 법, 첫 번째, 자라나는 자녀한테 사랑 표현을 많이 해줄 것. 이 부모의 입장에서 자기 어린 시절을 자꾸 망각하고 자녀한테 최고의 환경, 최고의 이런 집과 최고의 뭐 방과 물건들과 최고의 교육 환경과 이런 물질적인 지원들이 아이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 생각하지만, 아이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좁아서 아직 그런 속세적인 것들의 그런 참맛을 어른만큼 알지는 않아요. 대신에 아이는 자라나는 과정에서 부모님의 사랑과 관심이 지대하게 필요합니다. 이 아이의 세상은 부모가 정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부모가 아무리 관심과 사랑을 주고 또 줘도 세상이 불안하고 무섭고 낯선 곳이고, 부모님한테 사랑과 관심을 받아내고 싶은 게 자식의 마음이에요. 그게 평생 가지는 않아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특히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그게 굉장히 심하고, 학교에 다니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서서히 옅어져요. 부모님이 방에 들어오는 거 불편해하기 시작하고, 그 전까지 아이한테 정서적으로 사랑을 많이 표현하고 애정을 많이 표현하고 관심을 많이 주는 거. 물론 사회생활도 하고 늘 그럴 수는 없고 아이의 요구사항 다 맞춰줄 수는 없겠지만, 그게 귀찮으면 애기 낳지 말아야 돼요. 하루 종일 해달라는 뜻이 아니라 아이가 내 몸에 들러붙고 안아달라고 하고 아이가 예뻐해달라고 하는 게 귀찮으면, 근데 그거 고작 7년을 못 해주겠으면 애기 낳지 말아야 된다고. 어린 애들이 혼자 잘 때도 누가 나 잡아갈까봐 무섭고요. 뭐 이거 어른들도 그러니까. 화장실에 갔을 때 변기 물 내리는 소리가 무서울 수도 있어요. 욕실에서 씻을 때 이 하수구에 빨려 들어가는 물에 자기도 빨려 들어갈 거라고 생각해서 무서워하는 애도 있어요. 애들의 두려움이 얼마나 크고 종류가 많고 민감한지 아시겠어요? 아이들은 아직 세상이 낯설고 무서워. 모르는 게 너무 많아. 그리고 혼자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관계 맺는 법도 몰라요. 그리고 아이가 자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지 모든 사람이 알고 있죠. 사실 여러분들도 알고 있고. 그래서 좋은 부모의 첫 번째 자질은 아이한테 사랑을 많이 주는 거예요. 아이한테 막 다 해주고 막 뭐 이러는 거 생각하지 말고, 예쁘다, 귀엽다, 우리 소중하고 사랑하는 땡땡이, 이것만 해도 애는 세상을 다 가졌어. 물론 아이가 뭐 갖고 싶다고 때를 쓸 수도 있지만 다 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아이가 가장 바라는 건 부모의 사랑과 관심일지도 몰라요. 어린 시절에 여러분들 어쩌면 이런 경험 해보셨을 수 있어요. 부모님이 나를 먹여 살리겠다고 정말 과도하게 일하면서 맨날 화가 나 있고 날 쳐다보지 않아서 부모님에 대한 죄책감도 들고, 나 때문에 힘든 거니까. 그리고 엄마 아빠가 돈 조금 벌고 내가 조금 맛있는 거 덜 먹고 조금 작은 집에 살아도 되니까, 조금 가난하게 살아도 되니까 나를 보고 웃었으면 좋겠다. 날 사랑해줬으면 좋겠다. 나 때문에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날 좀 쳐다봐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엄마 아빠가 일 조금 덜해서 좀 더 편안해지고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엄마 아빠랑 함께 있는 시간이 좀 더 늘었으면 좋겠고, 그럴 수 없다고 할지라도 함께 있는 시간 동안 우리 가족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맨날 일하고 힘든 하루를 보내고 우리한테 정말 비싼 물건 이런 거 사게 해주고 좋은 학원 보내준다고 부모가 얼굴이 맨날 무표정이고 힘들어 보이고 한숨 쉬고 있고 날 못 쳐다보고 나랑 소통하지 않고, 사람이 너무 피곤하면은 정서적인 교류를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럼 자식은 거기서 굉장히 큰 공허함을 느껴요. 비싼 옷, 비싼 학원, 비싼 방에서 좋은 것들 누려도 결핍이 굉장히 심해져요. 부모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관심이 굉장히 필요한 나이여서. 그래서 많은 걸 해주려고 하기보다는 자라나는 아이한테 충분한 관심과 사랑을 주려고 하는 거. 요게 첫 번째 좋은 부모의 자질이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대하는 법, 감정을 표현하는 법, 인간관계를 맺는 법, 사회생활을 하는 법, 삶의 지혜를 자식에게 나눠주려고 하는 것. 자식한테 먹여주고 재워주고 아 예쁘다 이러면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아이가 세상에 나라는 울타리 없이 혼자서 살아갈 수 있게 자리 지키는 게 궁극적으로 목표예요. 우리가 지금 당장 할 필요는 없지. 왜?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근데 하나씩 알려줘야 돼. 스스로 하는 법을.
스스로 수저질을 하는 법, 밥을 먹고 스스로 설거지통에 넣는 법, 스스로 손을 씻는 법, 양치를 하는 법, 화장실에 가는 법, 신발을 벗는 법, 옷을 입고 옷을 탈의하는 법, 나중에는 씻는 법까지. 처음엔 못하지. 점점 알려주는 거지.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이한테 가르치는 게 그것만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한 건 이 아이가 성인으로서 사회인으로서 관계 맺는 법을 나중에 알려줘야 된다니까? 그래서 제가 말한 게 뭐예요? 자기 자신을 대하는 법. 부모님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데? 그거 아이가 보고 배워요. 부모님이 자기 감정 어떻게 대하는데? 그거 아이가 보고 배워요. 부모님이 자기 감정 표현 어떻게 하는데? 막 참다가 한 번씩 쌍욕하나? 물건 때리고 부수나? 자식이 그대로 보고 배워요. 배우고 싶든 안 배우고 싶든 그 다운로드 받게 된다고 자동으로. 그리고 인간관계 하는 법. 배워요. 엄마가 아빠 어떻게 대하고 아빠가 엄마 어떻게 대하고 엄마가 저기 할머니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아빠가 할머니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다 보고 배운다고. 그대로 한다고. 사회생활하는 법도 배워요. 친하지 않은 사람, 어렵고 불편한 사람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이들은 보통 어리기 때문에 싫어 울어버리거나 싸워버리던가 상대 안 하려고 할 거예요. 그때 어떤 부모님은 그래도 친구랑 요렇게 잘 지내려면 우리 땡땡이가 이런 노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엄마 내가 친척 집에 가면은 사촌 오빠가 놀려서 가기 싫어 막 이러면 사촌 오빠 보고 괴롭히지 말라고 할 게도 아니고 사촌 오빠가 너 좋아서 괴롭히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면은 아기가 뭐라 답을 하겠지. 그래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근데 땡땡아 요렇게 해보면 어때? 괴롭히지 마세요. 괴롭히지 마 라고 말한 다음에 그렇게 말했는데도 듣지 않으면 어른들한테 도움을 요청해보면 어때? 막 울고 떼쓰고 안 간다고 하고 요러는 거는 우리 땡땡이 몇 살이지? 7살이지. 7살이 의젓하게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해? 우리 땡땡이 할 수 있지? 이러면서 어르고 달래면서 알려주는 거거든. 사회생활하는 게 뭐예요? 불편한 사람, 불편한 환경에 처세술하는 법, 적응하는 법, 살아남는 법이 사회생활인데 요즘 부모님들이 자기가 어렸을 때 정서적으로 부모님한테 학대받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학대죠. 정서적으로. 몸은 안 때렸을지라도. 어쩜 몸도 때렸을 수도 있고. 그래서 아이를 막 이렇게 바람에 불면 날아갈 것처럼 깨질 것처럼 이렇게 키워요. 아기가 울면 다 자기 품에 안아가지고 몇 살이든 간에 다 내 품에 어와둥둥으로 키워요. 애들 자라서 어떻게 돼요? 사회생활 못해요. 부모님이 아르바이트 장소까지 픽업해주고 데리러 와주고 혼자 못해요. 다 부모님 품으로 기어들어가요. 여러분들 완벽한 유년 시절 기대했죠. 완벽한 유년 시절 만들어주면 그렇게 돼요. 부모님 품으로 기어들어가. 밖에서 무슨 일 생기면. 그러면 안 되지. 아이가 사회생활 할 수 있게 알려주고 도와주는 거거든. 그래서 두 번째 부모의 역할은 좋은 부모의 자질은 자신을 대하는 법, 자기 자신을 대하는 법, 감정을 표현하는 법, 인간관계를 맺는 법, 사회생활 하는 법 이런 것들, 삶의 지혜, 살아봤기 때문에 아는 걸 아이들한테 주는 거예요. 꼰대 같은 자기만의 이상한 가치관 같은 것 말고요. 인생은 안정적인 게 최고다라던가 이 직업이 최고다라던가 이런 굉장히 지극히 주관적인 거 말고 살아가는 생존 스킬, 삶을 조금 더 수월하게 살 수 있는 방법, 자기의 방식을 강요하지 않는 아이들이 적응을 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어른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을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냥 이렇게 해가 아니라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아빠가 설명해 줄게. 자 이렇지?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 아이의 지적 수준이 성인과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중간까지 다 생략하고 답만 말하면 아이가 그걸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이한테 어른 입장에서 너무 당연하고 너무 뻔한 것도 설명해 줘야 돼요. 세 번째, 아이가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질 수 있게 가르칠 것, 연습시켜 줄 것. 예를 들면 애가 이빨이 아파. 치과를 안 가겠대. 치과 가자고 했는데 안 가겠다고 뒤집어져서 막 때렸어. 그래서 알겠어. 땡땡아 이빨이 아프잖아. 근데 치과에 가야지 안 아프거든. 충치가 세균이 계속 너 이빨을 갉아먹으면서 이빨이 더 아파질 거야. 근데도 안 가고 싶어? 그럼 애가 고집을 피우겠죠. 안 갈 거야. 치과 가는 게 더 무서워. 자 그럼 너가 안 간다고 했다. 그러면 이빨은 계속 아플 거야. 근데 만약에 가고 싶다면 엄마 아빠한테 말하는 거다. 그렇게 말해요. 어차피 애들 아파서 오래 못 가요. 근데 애가 막 다음날 아파서 막 울어요. 엄마한테 막 짜증내요. 실갱이에요. 이빨 아프니까 승질이 나잖아. 그럼 그때 딱 말해야지. 땡땡아 어제 분명히 엄마 아빠랑 얘기했거든? 엄마 아빠가 치과 가자고 했어 안 했어? 가자고 했지. 근데 땡땡이가 안 간다고 했지. 안 가면은 이빨 아프다고 했지. 땡땡이가 이렇게 했으니까 아픈 게 당연한 거지. 땡땡이가 그때 책임진다고 했어 안 했어? 그치?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치과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막 애기가 막 때를 쓸 거예요. 막 어쩌고 저쩌고. 근데 아이들한테 그런 부분에선 엄격하게. 화를 엄격하게 낸다는 게 아니라 너가 골랐고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엄마 아빠가 얘기해줬는데 너가 골랐으니까 불편한 거야. 아픈 거야. 그런 거야. 그러면서 애들은 깨닫는 거예요. 아, 엄마 아빠가 요렇게 말했을 때 무작정 떼쓰고 무작정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아닌 건 아니구나. 떼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엄마 아빠가 충분히 설명하고 뭔가 하라고 했을 때 이유가 있구나. 그 뒤로는 엄마 아빠 말을 조금 더 귀 기울여서 듣죠. 억지로 그렇게 때를 안 쓰지. 왜? 자기 이빨이 썩어갖고 자기 이빨이 아픈 건 부모 탓이 아니야. 그거를 이렇게 말로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막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자, 설명을 해주는 거지. 치과를 안 가면 뭐 이빨을 막 지금 무서워서 이런 거 피할 수 있겠지만 내일 이빨이 더 아플 수도 있어. 치과를 가면 지금 당장 치과 가는 게 무서울 수 있겠지만 이빨이 그 다음에는 안 아파질 거야. 어떻게 할래? 땡땡이가 골라봐. 이러면서 나중에 내가 잘 구슬려서 아이가 치과를 갈 수 있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이에 하루 이틀 사이에 말미를 주고 아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준다는 게 엄청난 거예요. 그걸 통해 깨닫는 거거든. 아, 내가 고집을 피우면 나만 고생이구나. 엄마 아빠가 이렇게 말하면 이유가 있구나. 이걸 안 들으면 나만 힘든 거고 떼쓴다고 해서 얼렁뚱땅 넘어가는 게 아니구나. 그걸 배워야 돼요. 왜? 애들은 미숙하잖아. 애들은 몰라요. 그냥 편한 게 좋은 거고 맛있는 게 좋은 거고 의무는 다 하고 싶지 않고 선택하고 싶지 않고 그냥 좋은 것만 하고 싶은 거야. 안 되면 울어. 그런 아이들이 운다고 아이고 내 자식이 운다 마음이 아파 어쩌고 저쩌고 이럴 필요 없어요. 왜? 세상이 그런 곳이야. 그걸 알려줘야 돼 부모가. 천천히 적응시켜야지. 아이 수준에 맞게. 아이 수준에 맞다는 거는 치과 가는 거 하루 이틀 미루는 정도인 거예요. 근데 아이를 너무 내 품속에 어와둥둥으로 키우면 아이가 다 부모 탓을 하겠지. 아이고 내가 지금 부모 등에 업혀서 사는데 착석감이 안 좋네. 아이고 좀 더 제대로처럼 업어줘 보십시오 이러면서 평생 자랄 때까지 그러겠지. 그러면 좋은 부모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아이가 스스로 선택하는 이런 기회도 없었고 스스로 책임지는 체험도 못 해봤기 때문에 나중에 어디 가서 부모님이 늘 울타리 역할을 해줄 수 없거든요. 학교 가거나 회사에 가거나 부모니까 자식을 사랑해주는 거지. 남들이 봤을 땐 남인데 뭘 예뻐해주고 뭘 봐줘. 다 똑같은 남의 집 귀한 자식이야. 다 똑같은 애들인데 특별 취급 못 받아요. 근데 집에서 그렇게 너무 특별 취급 해주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책임도 안 지고 아무 의무도 다하지 않는다. 그냥 다 배려만 받는다. 어렸을 때는 애기들한테 그런 거 하기 힘들지만 아이가 조금씩 움직이면 자기 것도 스스로 할 수 있게 하고 천천히 적응을 시켜내. 그거 안 하잖아요. 밖에서 배려만 받으려고 해. 주변에 사람들이 싫어해요. 인간관계 개판나요. 지멋대로 하니까. 사회생활 개판나요. 부모 품으로 쪼르르 들어와요. 캥거루가 됩니다. 완벽한 캥거루. 그리고 평생 책임져야 될 거예요. 왜? 사회생활도 못하니까. 그래서 좋은 부모는 자녀가 작은 거라도 스스로 선택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이 과정을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단계적으로 알려주면서 자녀하고 함께 고민해주고 자녀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이렇게 자립적이고 독립적인 독립심을 키워주는 거예요. 네 번째로 부모가 정한 답이 아닌 자식이 스스로 자기만의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요거는 진짜 요거 해주는 부모님 잘 없어요. 그 정도로 정말 이상적이에요. 많은 부모님들이 자기가 생각했을 때 옳다고 생각하는 걸 자녀한테 가르쳐요. 근데 그 부모 밑에서는 자기보다 훌륭한 자식이 나올 수 없어요. 자기보다 더 성숙하고 자기보다 더 훌륭한 자녀가 나올 수 있게 자녀를 양육하는 법은요. 좋은 대학에 보내는 게 아니라요. 자녀가 자기만의 답을 찾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자녀한테 자기의 가치관과 자기의 선택을 무조건적으로 강요하는 게 아니라 너의 생각은 어떤데? 근데 부모 입장에서 이제 어린아이니까 아이는 자꾸 엄마 아빠가 알려주세요 이럴 거예요.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거든. 그리고 실제로 모르거든. 그때 내가 그냥 띡 답을 말해주면 쉬워. 근데 아이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되게 귀찮은 과정일 수 있는데 그게 아이가 사고하는 능력, 그런 창의적인 사고력을 키우는데 굉장히 도움 많이 되고요.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해본 애들은 나중에 인생의 문제를 풀어낼 때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탐구할 때 굉장히 빠르게 많이 앞서가거든요.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이 많은 아이들. 그냥 귀찮으면 아이한테 책이라도 던져주고 혼자 책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고를 가져보고 독후감 써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어디에서 뭔가를 봤을 때 어떤 상황을 목격했을 때 아이한테 이런 일이 있는데 땡땡이 생각은 어때? 아, 엄마 아빠 생각은 이래. 아, 땡땡이 이렇게 생각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아이를 인격체로 존중을 해주면서 아이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근데 그 아이의 생각이 나랑 다른데
나보다 미숙해서 좀 불건강하다라고 하면은 근데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엄마는 생각해. 그리고 사회에선 이렇게 하는 거라고 알려줄 수 있겠지만 그게 단순히 취향이 다르고 성향이 다른 거면 아, 땡땡이는 그렇구나. 엄마 아빠는 좀 이랬어. 이러면서 땡땡이가 그런 생각을 했다니 엄마 아빠는 놀라운걸. 땡땡이가 이렇게 자기 표현도 잘할 줄은 몰랐는걸. 이러면서 아이가 자기만의 생각을 하고 그걸 표현하는 연습을 시켜주면 그 아이의 삶은 아주 잘 될 거예요. 그 어떤 어른도 필요로 하지 않는 스스로 생각하고 답을 추론하는 그것만 장착이 되었으면 그 아이의 미래는 보지 않아도 착착합니다. 근데 많은 부모들이 자식한테 최고의 답을 알려주려고 막 바쁘게 살다가 자식한테 다 넌 외워라, 받아 적어라, 그냥 들어라,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 하니까 인생이 두 탕을 뛰어야 돼. 내 인생도 살아야 되는데 자식 인생도 같이 살아야 돼. 근데 어느 순간 가면은 시대 세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그 정보가 되게 구닥다리일 수가 있어요. 그럼 자식 입장에서 부모님 말 다 틀려. 뭐야. 부모님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잘 모르시네요. 적당히 걸러 들어야지. 이러면서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자식의 인생에서 뭐가 정답인지 요즘 시대에 뭐가 맞는 건지 부모는 몰라요. 세월이 최소 20년이 차이가 나. 많으면 30년 넘게 차이가 나잖아.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 시대예요. 부모가 알고 있는 게 자식 세대에서는 안 먹혀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한테 자기의 가치관을 물려주기보다는 가치관이 시대에 따라서 계속 발전하고 바뀌거든요. 어떻게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만의 탐구를 하는지, 어떻게 자기의 생각을 키워나가는지, 그리고서 나아가서 남들하고 어떻게 소통을 하고 설득을 하는지, 일종의 부모님과 토론하고 대화를 하고 다른 의견을 주고받는 그런 연습이 되어 있는 아이들 없겠죠. 굉장히 무슨 유토피아에 있을 것 같은 그런 이상적인 그런 건데 그런 걸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정말 그 아이한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서포트라고 볼 수 있어요. 어디 좋은 학교에 막 비싼 이런 학원 이런 것보다는 그러면 그 입시에 실패하면 그 아이의 인생 어떻게 될 건데 그 입시에 성공했어. 그 아이의 미래 어떻게 할 건데 계속 코치해줘야 돼. 근데 코치가 필요 없게 스스로 자기를 이렇게 스스로 발전시킬 수 있는 요 사이클을 아이들한테 조금씩 만들어준다면 이제 그때부터는 아이한테 손을 떼도 돼요. 왜? 부모님들이 좋아하는 알아서 잘하는 아이가 되거든요. 자발적인 학습을 하는 아이가 되거든요. 물론 그런 걸 한다고 해서 전교 1등이 되고 이렇다는 뜻은 아니에요. 왜냐면 사람마다 좋아하고 하고 싶고 관심 있고 잘하는 건 다르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완벽한 자식이 되는 건 기대하는 건 어떤 부모든 간에 주제넘은 생각이에요. 자기가 일단 모든 면에서 다 잘한다면 100번 양보해서 그런 욕심 낼 수도 있어. 자기가 천재니까 남들도 천재라고 생각할 수 있지. 근데 자기도 그렇지 않은데 자기 자식한테 기대한다면 그건 굉장히 과도한 욕심이라는 거. 좋은 부모의 자질 5번째는요. 언제든 안심하고 돌아와서 쉴 수 있는 안식처를 만들어줄 것. 부모는요, 완벽한 서포터, 완벽한 교육자, 완벽한 권위자, 완벽한 지지자이자 물주가 아니라 소박하고 조금 엉성하고 부족한 점이 많을지라도 아이가 바깥 세상에서 막 사람들한테 치고 여기저기 스트레스 많이 받아도 이 집에 들어오면 있는 그대로의 나로서 존중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안식처의 역할만 하면 베스트입니다. 부모가 똑똑하지 않고 지혜도 없고 막 아이들한테 막 이렇게 교육 같은 거 잘 못해도 상관없어요. 정말 최소한의 그 울타리. 그냥 내가 밖에서 다 치이고 와서 여기서 돌아와서 쉬면은 날 평가하지도 않고 날 통제하지도 않고 재단하지도 않고 날 존중해주면서 나한테 바라는 거 없이 날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는 그런 안식처다. 그러면 밖에서 더 열심히 해요. 왜? 내가 돌아와서 쉴 수 있고 기댈 수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근데 사람은 그게 없어서 정처 없이 떠돌아다녀요. 연애에다 목매고 직장생활에 목매고 돈 버는 거에 목매고. 왜? 그게 자기한테 안식처가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그 안식처를 부모가 해준다면 풍족하지 않아도 돼요. 그럼 자식은 마음 놓고 밖에서 막 도전하고 구르고 깨져도 내가 돌아와서 쉴 곳이 있거든. 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응원하고 사랑해주는 부모가 저 어딘가에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거든. 내가 타향살이를 해도 그 심적인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그걸 해주면 정말 베스트지. 부모의 역할로 수십 년을 사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어려우면서도 되게 생각보다 쉬운 역할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일단 여기에서 돈 드는 건 하나도 없어. 그리고 학벌, 자기의 재능, 성격 상관없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야. 노력만 한다면. 근데 반대로 돈만 갖다 주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어요. 많은 관심과 애정과 자기가 부모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성숙해져야 되는 면이 있거든. 귀찮을 수 있어요. 번거로울 수 있어요. 차라리 생각 없이 돈 벌어서 돈으로 서포트 해주는 게 쉬울 수도 있어요. 자녀한테 필요한 건
물질적으로 완벽하고 어디 가서 기죽지 않는 재정 상태가 아니에요. 어차피 부모랑 자식의 삶은 영원히 함께 가지 않아요. 나중에 자식은 부모한테서 떨어져 나가서 독립해야 되는 때가 와요. 그 약간의 임시보호자 기간에 아이한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뭘지 생각해봐야 되는 거야. 돈? 그 돈을 쓰는 그 기준도 건강하지 않고 돈을 버는 능력도 없는데 돈을 주는 거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돈을 주는 것보다 돈 버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더 좋아요. 돈 버는 방법을 못 알려주겠으면 스스로 돈 버는 방법을 세상으로부터 배워나갈 수 있게 마음가짐 정도는 내가 만들어줄 수 있겠지. 내가 교육자로서 좋은 부모가 되지는 못하지만 자녀가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요 마인드는 내가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자녀한테 너가 원하는 정보가 있으면 스스로 찾아서 배우는 거란다. 엄마 아빠가 모든 걸 알지 못하니까 밖에 나가서 많은 어른들을 통해서 스스로 배우고 원하는 게 있으면 쟁취를 하렴.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거지. 내 역량 이상의 자녀를 키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근데 그냥 돈 갖다 주고 돈 물려주면 최고의 부모일까? 너무 1차원적이지. 그리고 자기가 희생해야 되는 값도 너무 커요. 혹시 모르지. 아이한테 교육을 했을 때 그 교육으로 아이는 부모보다 더 효율적으로 큰 돈을 버는 방법을 알게 될지도. 근데 부모가 자식을 생각한다시고 자기 몸을 다 망가뜨려서 자기 인생을 혹사시켜서 자식한테 돈을 물려줬는데 자식이 부모의 그런 무조건적인 지지만 받고 자라다 보니까 철딱서니가 없어가지고 사업해가지고 돈 다 말아먹고 빚더미에 앉게 됐다. 오히려 그런 큰 돈을 처음부터 쉽게 물려줬기 때문에 큰 돈이 아닌 작은 돈들은 연연하지 않게 돼서 회사는 취직하는 거 절대 자존심 상해서 못한다고 하면서 사업이나 하면서 몇 억씩 날려먹고 빚만 많이 생겼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한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주거나 돈 버는 방법을 내가 모르면 밖에 나가서라도 배울 수 있게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고 세상으로부터 배우는 이런 자세를 가르쳐야겠죠. 학교 공부 가야만 시킬 게 아니라 인생 과외를 시켜야 된다고. 인생 교육을 해야 된다고. 고학력이라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고학력이어도 자기 미래 고민하고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싫어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 널리고 널렸어요. 그거에 대해서 스스로 답을 찾아가거나 아니면 적어도 다른 사람들에게서 배우는 자세를 가르쳐줄 수는 있거든, 부모가. 근데 부모가 너무 자기가 다 알려주려고 하니까 낡은 거, 20년 전에나 먹혔던 거, 이런 거 알려주겠지. 아이는 그거 믿고 따르다가 어쩌겠어요? 인생이란 주식이 망하겠지. 왜? 20년도 더 지난 주식 정보를 듣고 패를 샀잖아. 인생이란 패를 걸었잖아. 쪽박이 나겠죠. 그래서 주의사항 있습니다. 좋은 부모가 되는 법. 자, 여기서 좋은 부모와 관련이 없는 것들, 조심해야 되는 것들,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것들, 함정들, 주의사항 있습니다. 첫 번째, 성숙한 부모가 되기 위해서 처음부터 완벽한 자신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갖춰나가고 배우는 자세를 갖출 것. 완성형 부모가 되려고 하지 말 것. 미완성되었지만 앞으로도 미완성이겠지만 성장형 부모가 될 것. 부모의 자질은요 정말 파고 두면 더 많아요. 더 주면 좋은 거고 안 줘도 괜찮아요.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창피한 거 아니에요. 완벽한 부모가 될 필요가 없어요. 한 존재가 다른 존재한테 희생하는 건 부모라고 할지라도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당연하지 않은 걸 해내는 모든 부모는 대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 준다고 미안해하지 마세요. 완벽하지 않다고 미안해하지 마세요. 하지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고 싶은 건 주면 됩니다. 모르겠으면 배워서 주면 됩니다. 배워가면 됩니다. 완벽한 부모이기 때문에 아이를 가지는 게 아니라 아이를 가지는 과정에서 배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숙한 부모가 되기 위해서 늘 배우는 자세를 가지고 자기가 미완성형 부모라고 너무 스스로를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자책하지 말 거. 사랑하는 사람한테 최선을 다해서 헌신을 하려고 하는 거, 그게 사랑이라고 믿는 세상이기 때문에 자꾸 착각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자꾸 작아질 수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사랑은 하는 거예요. 주는 게 아니에요. 받는 것도 아니에요.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데는 자격이 필요 없어요. 근데 사랑한다면 대부분 좀 더 성숙한 방식을 배우려고 하겠죠. 그 노력으로 충분해요. 자기 자신을 너무 혹사시키고 아이한테 헌신하려고 자기 마음을 돌보지 않고 자기의 몸을 돌보지 않고 너무 그러면 필연적으로 심리적인 여유가 없어서 아이한테 정서적으로 화를 내거나 서툴게 대할 확률이 높고 아이한테 상처를 주거나 아이한테 화풀이를 하거나 아이를 순수하게 사랑할 수 없게 되거나 아니면 한 번씩 내가 그런 실수를 한 게 아이한테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돼서 유대감에 금이 갈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궁극적으로 아이를 위해서 했던 노력이 우리 사이의 관계를 망치고 아이의 정서에 큰 상흔을 남길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부모로서 자식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자기의 인생을 지켜내고 행복하게 유지를 하기 위해서라도 자기를 돌보는데 결코 소홀하면 안 돼요. 어릴 때는 부모가 잠도 줄여가면서 아이한테 다 헌신해야 되는 때가 있지만 아이가 점점 자라고 청소년기에 접어들면 그때부터 균형을 다시 자기 쪽으로 돌려와야 됩니다.